창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진해 해군기지 옆 작은 병원은 밤새 응급 환자를 돌본다 고요할 틈도 없었다. 새벽 5시 12분. 복도 끝에 설치된 자동문이 삐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순간 접수대에 앉아있던 야간 간호사 정아유는 얼어붙었다. 누구지? 이 시간의 환자. 하지만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문 채로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개야. 하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비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경비는 도착하지 않았고 개는 놀라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서더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았다. 검은 봉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듯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유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뭐지? 안에 뭐가?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절박했고 무언의 외침처럼 열어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봉지 안에서 희미하게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다. 아주 작고 약한 무언가의 신호. 하유는 손이 떨리는 채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멈췄다. 이게 어떻게? 봉지 안에는 작고 마른 신생아 한 명이 있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비상 상태로 바뀌었다. 하유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달리듯 처치실로 향했고 뒤이어 들어온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장갑도 채 끼지 못한 채 따라붙었다. 심박 약해. 체온 34도. 저체온증 심각해요. 아기의 피부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심장 소리는 아직 살아 있었다. 곧바로 인큐베이터 준비해요. 따뜻한 수액 시작. 하유는 고개를 돌렸다.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후 CCTV를 확인하던 병원장은 말없이 화면을 되감기했다. 진해항에서 5km 떨어진 해안도로. 작은 흰 점 하나가 눈 덮인 길을 느리지만 일직선으로 걷고 있었다. 입에 검은 비닐봉지를 물고. 이건 거의 2시간을 걸은 거야. 그 개는 어디서 왔을까? 아기를 어디서 발견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병원까지 정확히 찾아온 걸까? 하유는 찜찜한 마음에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얀 진돗개인데요. 빨간 목줄이 있고 배에 흉터가 있어요. 상담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목줄에 이런 글씨 있나요? 백호. 검은 글씨로요. 네, 맞아요. 백호라고 써 있어요.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한때 누가 키우던 개였어요. 아주 특별했던 개였죠. 하윤의 눈이 커졌다. 왜냐하면 그 이름, 백호, 그녀에게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억 속 7년 전, 그녀가 간호학 실습을 마치고 처음 배치받았던 지역 보건소. 그곳에서 매일 그녀를 따라다니던 작고 하얀 강아지. 그땐 아기였는데 설마 진짜 그 백호야. 하지만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옥상에 올라와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냈다. 7년 전 그녀가 떠나며 그 개의 목에서 떼어낸 열쇠고리. 작은 금속판에는 별표 JHY 백호 별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백호를 가장 먼저 맞이해준 친구라 불렀다. 백호는 그날도 병원 출입구 옆 그늘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먹이도 거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매일 아기가 있는 병실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야? 하유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다. 7년 전 그녀는 지역 보건소에서 산모 사망 사고를 겪었다. 분만 중 이상 출혈을 놓친 죄책감, 모두가 그녀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백호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치듯 도시로 올라왔다. 혹시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내가 널 두고 간 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백호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하윤의 앞에 와서 안더니 입으로 그녀의 손을 살며시 밀었다. 그 눈빛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재회 속에 숨은 말 없는 용서만이 있었다. 같이 가자. 하윤은 병원장에게 일시 외출을 요청하고 백호를 따라 나섰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새벽 5시. 백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진해안 근처. 오래된 폐가 한 채, 무너진 기왓장, 문짝이 떨어진 입구,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담요 조각. 담요 위에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에는 흘린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제발 살려주세요. 추워. 제발 부탁이에요. 하윤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백호는 천천히 담요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호만이 알고 있었다. 하윤은 무릎을 꿇고 담요를 들춰보았다. 비닐, 종이 조각, 그리고 낡은 베이비로션 한 병, 병뚜껑은 열려 있었고 바닥엔 손으로 눌러 쓴 듯한 글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선물. 누가 이걸 여기에 남긴 거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폐가는 너무 조용했고 벽엔 얼룩진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그때 백호가 다시 움직였다. 담요 옆을 파기 시작하더니 흙을 살짝 걷어내고 조그만 소포 상자를 입으로 꺼냈다. 테이프는 풀려 있었고 안에는 접힌 천 조각과 편지 한 장.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와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저 대신 그 애를 안아주세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아기, 그 아기였구나. 그럼 엄마는? 여기서 그녀는 폐가 안쪽을 바라보았다. 작은 벽 틈에 마치 누군가 자주 기대어 앉아있던 듯한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엔 조그만 촛농 흔적. 그 순간 백호가 다시 고개를 들고 하윤을 바라보았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이곳에 아기의 유기 흔적과 여성의 흔적이 있어요. 사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 후 국과수 결과는 도착했다. 폐가 근처 배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DNA는 병원에 입원한 아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어준 건 바로 그 진돗개 백호였다. 어머니가 남긴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비닐봉지에 싸서 병원까지 옮긴 존재. 그리고 하윤은 자신이 과거에 놓쳐버렸던 별표 한 생명 별표를 이제야 다시 껴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은 언론의 관심으로 분주해졌다. 진돗개가 신생아를 구했다. 개가 인간보다 인간다웠다. 헤드라인은 백호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SNS에선 기적의 개라 불리며 수천 건의 공유가 이어졌다. 그러나 하윤은 그저 조용히 백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병원 정원 한켠에 앉아 아기가 있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은 백호의 목줄을 조심스레 만지다. 그 안쪽에서 무언가 각인된 철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엔 못 봤던 낡고 희미한 문장이었다. J, H, I. 그리고 너를 용서해. 하윤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분명히 그녀의 이니셜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다시 이 개를 마주할 것을 예상하고 남긴 말이었다. 이건 그 여성이 그녀는 병원 기록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날 새벽 병원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5초짜리 무음 전화 한 통. 그 전화의 발신 위치는 바로 그 폐가였다.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여성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존재, 백호에게 모든 걸 맡긴 것이다. 그날 밤, 하윤은 백호를 안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며칠 후, 병원장은 공식적으로 백호의 보호자를 정하윤 간호사로 등록했다. 백호는 이제 더 이상 병원 앞을 맴도는 유기견이 아니었다. 한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의 삶을 치유한 존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날, 하윤은 아기에게도 조용히 이름을 붙였다. 다온이. 모든 좋은 것이 너에게 오기를 바라며 세 사람. 과거를 품은 게, 상처를 지닌 간호사,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난 아기.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감싸는 하나의 작은 가족이었다. 백호는 병실 앞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온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는 길을 쫑긋 세우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가 진짜 부모 같아. 그 말에 백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바닥에 조용히 누웠다. 어느 날 병원에 외국인 부부가 찾아왔다. 국제 입양 지원단체에서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날아온 부부였다. 그들은 다온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다온이가 자신들의 운명이었다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좋은 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백호는 그 부부의 손길을 거부했다. 낯선 향기, 낯선 언어, 그는 그들 앞에서 조용히 등을 돌렸다. 며칠 뒤, 병원장이 하윤을 불렀다. 하윤 간호사,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볼 생각 있습니까? 네. 그 개가 당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아기도 그 선택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하윤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 스쳐간 7년의 시간. 실수, 도망, 상처, 그리고 죄책감.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백호의 눈을 통해 다시 배웠다. 정직함, 기다림, 그리고 용서. 네, 한 번 더 용기를 내볼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정식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정하윤, 보호자, 다온이, 양녀, 그리고 보호견, 백호.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적고 붓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다온이는 눈을 떴고 창밖에서 백호가 짧게 한번 컹 하고 짖었다. 그리고 하윤은 알았다. 이 모든 인연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날, 진해에는 눈이 내렸다. 하얀 진눈깨비가 천천히 내려앉는 병원 앞마당. 하윤은 다온이를 품에 안고 백호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다온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기억하자. 오늘 우리 셋이 가족이 된 날이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하윤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백호를 품 안에 안고 다온이를 무릎 위에 앉혔다. 백호는 조용히 다온이의 손등을 핥았다. 그리고 눈 속에서 모두가 웃었다. 찰칵. 그 사진은 다음날 전국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한 마리 개가 지켜낸 생명.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 간호사의 삶. 몇 달 후, 하윤은 병원을 그만뒀다. 그리고 진해 외곽의 작은 동물병원과 모자보건 상담소를 열었다. 이름은 단 하나. 백호의 집. 입구 간판엔 백호의 그림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생명을 버리는 대신 기억하세요. 한 마리 개가 생명을 품었던 그날을 다온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처음엔 밤마다 울던 아이가 이제는 백호 곁에 누워 조용히 잠드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녀는 백호에게 말을 걸었다. 개개, 강아지, 고마워. 말끝은 어눌했지만 백호는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윤은 백호의 옆에 앉아 살며시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준 이름이지만 사실 너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이야. 그렇게 한 마리 개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여자의 삶을 일으키고 한 아이의 미래를 지켰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백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의 기적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